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요즘 그 방송위원회 전번에 그 위원장 방송 심의위원장입니까, 이 청문회 3일에 걸쳐서 했었고, 하여간 이런 청문회들을 보고 난 지금 그 저런 청문회보다도 진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게 하고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대공수사권 그 부분이 경찰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았느냐, 이 부분을 국회에서 왜 토론을 안 하는 거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전 정부에서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물론 경찰에 이관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은 가장 중요한 또 경찰의 업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은 저는 이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전쟁이 일어난 지역, 이스라엘 지역 그 주변이라든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 지역에서는 가장 긴장되어 있는 게 우리 남북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만하고 물론 중국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가슴 아프게도 같은 민족이면서 적국처럼 대치해 있는, 물론 전 국민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북의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집단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엄연히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하고 부속 도속, 그러니까 지금 저 집단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하고 같은 한반도에 두 개로 인정되는 국가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유엔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같이 가입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 말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정부 지금 2년 반 이상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첫째는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여소야대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바로 처리가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그 이슈가 국회 내에서 정치인들한테,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문제구나. 그건 그 정상적인 방법도 아닌, 정상적인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고른 걸 한 것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이걸로 그 다음에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온 국가를 갖다가 소위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아침에 또 우리 조선일보를 또 칭찬하고 싶은 게, 정말로 요즘은 제가 이건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늘 또 사설로 또 올려놨습니다. 북한 진행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는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성모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북한은 민노총 중에서도 조합원이 10만 명이 넘는 금속노조와 기아차 같은 현장 노조, 그리고 국회에선 진보당 세력을 늘리라는 지령문도 내렸다. 정의당을 분열시켜 이들을 통진당에 후시는 진보당에 포섭시키는 것이 지령 내용이었다. 이 노조 간부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충성 맹세문과 합숙 결과를 북에 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민노총과 일반 노조까지 왜 과거에 비해 친북 성향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 민노총은 통진당 사태와 관련이 있는 주사파 성격 지도부가 연속으로 장악하고 있다. 민노총 내부 간첩 사건 일부가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 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겠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버렸다. 국정원은 1심 판결이 난 민노총 간첩단 등 국보법 사건을 2년 전에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 의혹이 있는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 달부터 매주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애 집회를 하고 있다. 조합원이 100만 명이 달하는 대규모 조직의 전직 간부들이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민노총은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사파 세력이 노조를 장악해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대공수사권 없는 국정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당연하죠. 근데 여야의 논의 이건 기대가 안 돼요. 정말 기대가 안 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간첩 지령을 받고 102차례 북한 지령을 간첩 활동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령물 중에서는 국회 안에 또 당 안에 여러 움직임이 전부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에서 위에 나오는 얘기들은 전부 다 국민들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에 온통 국력을 갖다가 다 소진시키고 있고, 뭐 정말로 전문적으로 좀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잘 생각해서 빨리 대공수사권 국회 입법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다른 당들 야당들을 초청해 가지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자. 국회에서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부분이 정리돼서 대한민국에 이정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영부영 전 진짜 우리 대통령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52시간 여름 근무제, 그 다음에 뭐 상법, 지금 또 뭐 선심 쓴 것처럼 아침에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그거 원래 그 생각들 안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해? 대한민국 갖고 있는 조건을 알면서 지하자원 없고 오로지 그냥 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의 머리 하나로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내고 쏟아내고, 도대체 좀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만약에 할 자신이 없고 자기가 그런 성향이 아니다 그러면 자리를 내놓으세요.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왜 그 자리를 깨차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는 국가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평생을 갖다가 40 몇 년을 A구에 살아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국가를 세워보려고 하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다 세워놨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목숨을 잃었지만은 목숨을 걸고 5.16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놓은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 기념관 하나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하지 못하고 뭐 딴짓거리 하고 말이지. 무슨 중공군 응원가 하나 지어준 사람 갖다가 무슨 기념도를 하나 내고 기념관을 지은다고 이러고. 이런 게 그냥 아무런 요즘 뭐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좀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멋진 좀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